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증분법이라는 내용을 보고 있었는데, 이 증분법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 우리가 이분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분법이라는 것은 증분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네네. 네, 네. 승분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네, 네, 네. 이렇게 구간을 잘게 잘게 나누어서 이렇게 그 구간 안에 루트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파악하는 그러한 기법이었다. 그렇게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루트가 존재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보자라고 해서 한번 저번 시간에 연결되는 부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분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은 여기에 우리가 간략하게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는 여기에서 우리가 incremental해서 1.py라는 게 있죠. 이 파일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 여기에 있는 우리 파일을 가지고 와서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번 시간에 다 하지 못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혹시 다 했죠? 다 하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증분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런 부분만 한번 확인해 보는 순서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증분이 여기에는 1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50으로 바꾸어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런을 해보게 되면 런 이제 클래스 3.2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사인 10x 플러스 코사인 3x라는 그래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조금 줄여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옆에다가 모셔두고 한번 보면 여기 보면 람다 함수라는 것이 있고요. 사인 10x 플러스 코사인 3x를 3라디안에서 6라디안 사이에 우리가 점을 찍는데 50개의 점을 찍는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사인 10x 플러스 코사인 3x 이꼬르 0을 만드는 x 루트를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공학에서는 우리가 이제 증분법을 배우고 있으니 그래프를 그려서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증분법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사치의 학문을 우리가 적용해 보자.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증번호 있죠? 네, 6977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래서 여기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본 게 바로 이런 그래프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쭉 가져와서 수행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행을 해보면 이런 형태로 이제 그래프를 종료시키면 number of bracket이 뭐라고 했죠? 브라켓이라는 것은 근이 존재하는 구간의 개수가 5개다 이렇게 되었죠. 근이 존재하는 구간 그리고 그 구간은 3.24에서 3.30 그다음에 3.30에서 3.36 이렇게 돼.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쪽의 그림을 우리가 캡처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3.3 정도에서 여기 있죠. 3.2에서 3.30, 요 사이에 근이 하나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3.3에서 3.36, 여기에 근이 하나 존재한다. 왜 그렇습니까? 요 부분은 마이너스, 이 부분은 플러스, 요 부분은 플러스, 요 부분은 마이너스. 그런 형태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조금 더 확대하면, 이렇게
요 부분에 근이 하나, 요 부분 근이 두 개. 그 다음에 요 부분에 근이 세 개. 이렇게 됐죠. 세 개 정도. 그 다음에 또 어디냐 하면 요 부분은 지금 근이 없다라고 됐죠. 근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요 부분 해서 네 개. 요 부분은 근이 없다. 그 다음에 요 부분 해서 다섯 개. 그래서 총 다섯 개의 근이 있다, 루트가 있다 해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다섯 개의 구간을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네, 3.7이죠. 3.7에서 3.79이죠. 그래서 3.73에서 여기 있죠.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죠. 제가 가리키고 있는 요 부분. 그 다음에 4.6은 4.0에서 4.5를 지나서 4.6 여기죠. 여기 이 부분이죠. 4.65에서 4.71 요 정도 사이에. 그 다음에 5.6이니까 5.0과 5.5를 지나서 5.63과 5.69 사이에 이렇게 해서 부호가 변하는 곳에 루트가 존재한다. 그래서 총 5개의 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 것이었죠. 자, 이것을 우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잘 파악을 했다라고 하고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 써보면 쭉 내려가서 인크리멘탈 증분을 50개의 증분을 했을 때 50개란 말은 여기서 빨간 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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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해서 총 50개가 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죠. 50개. 자, 그래서 이 증분을 조금 더 많이 해볼까? 한 100개 정도를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자, 100개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여기에 보면 똑같은 인크리멘탈 서치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수행을 해보자. 그래서 런을 수행하게 되면 이러한 그래프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그래프랑 이 그래프랑 잠시 비교하면 여기에 하나, 둘, 여기 있죠? 하나, 둘 사이에 요 점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왜? 100개니까요. 100개. 그러니까 50개의 점이 있다면 50개의 첫 번째, 50개의 두 번째 이렇게 된다면 100개는 어떻게 되죠? 중간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총 50개가 있고 또 50개가 더 있는 그러한 100개의 점을 찍었을 때 그때에 우리가 한번 그래프의 상황을 살펴보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그래프를 중단해 보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9개가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9개. 자, 그래서 넘버 브라켓이 9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개. 자, 이 9개가 되어 있고 왜 그러냐? 50개일 때에는 5개. 그런데 정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가 된다? 왜? 100개 정도를 했는데 근이 9개다. 이렇게 결론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증분수를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증분수를 50개 잡았어. 그러면 루트를 다 찾지 못했다는 말이 결론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100개를 잡았어. 그러면 루트가 9개야. 이렇게 우리가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적절한 증분수의 개수는 몇 개인가? 이런 또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이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이런 기법을 통해서 증분수가 50일 때 브라켓이 5, 증분수가 51일 때 브라켓이 5, 증분수가 52, 53, 54 이렇게 계속 증가되겠죠. 그러면서 100개, 100개 이전에 우리가 9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처음 9가 나오는, 그러니까 해가 9죠. 9개의 해가 나오는 첫 번째 인크리멘탈의 수를 우리가 적절한 피팅의 개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멀 피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피팅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왜 9개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옆에 패드를 가지고서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모장이 있는데 이 메모장에서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우리가 자세히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50개의 점을 찍었을 때 50개의 점은 요 지점과 요 지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곡선이 있다. 이런 곡선에서 어떤 부분 50개의 점이니까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을 우리가 사인을 비교해 보니 플러스죠. 자, 구간법에서는 시작점의 부호, 그 다음에 끝점에서의 부호를 비교해 봐서 그 부호가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느냐, 변화되면 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간법이죠. 그래서 이 구간법의 규칙에 보면 이것은 플러스죠. 네, 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크리멘탈에서 50일 때 근데 인크리멘탈 100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사이에 어떤 것이 더 생기냐 하면 요렇게 해서 점이 하나 더 점이 하나 더 추가된다는 것이죠. 자, 춤이 하나 추가되니까 네, 여기에서 보면 요 점에서는 플러스, 그 다음 요 점에서도 우리가 부호 체크하죠.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가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에 루트가 존재하니까 플러스 1이 생기고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여기에서는 플러스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뭐가 생긴다? 여기에서 부호 체인지가 생긴다. 부호 체인지가 생겨서 이게 플러스 1. 그렇게 해서 총 2개의 뭐가 생긴다? 네, 2개의 근이 더 발견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이런 형태가 있겠죠. 이런 형태가 있겠죠. 50일 때는 여기에서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2가지 구간이 잡힌 거죠. 이렇게 딱 2가지. 그래서 뭐 보니까 마이너스고 이 부분이 마이너스더라. 부호 체인지가 되지 않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야 되니까. 근데 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증분을 어떻게 잡았길래 좀 넓게 잡아서 뭘 파악할 수 없다. 루트가 존재하는 구간을 다 찾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50일 때. 이것을 바로 언더피팅이라고 합니다. 언더피팅.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언더피팅. 자, 피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옷을 입어보는 것입니다. 옷을 입어보는 것인데, 내가 몸이죠. 이제 저 쉐이프가 있죠. 제 몸에 체형이 있는데, 이 체형은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데이터가 있는데, 내 체형인데, 이 체형은 브랜드 A라는 옷을 피팅룸에 가서 한번 입어보는 거죠. 입어보면 어떻게 허리가 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 몸의 쉐이프랑 그 다음에 브랜드 A의 허리가 사이즈가 맞지 않죠.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에러가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니까 어떻게 죠? 다른 브랜드 B로 이렇게 입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꾸 옷을 바꿔 입어보는 것. 그죠? 그래서 나의 체형에 맞는 옷을 찾는 과정. 이것을 피팅이라 그러는 거죠. 피팅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언더 피팅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 우리는 지금 뭘 구해야 되냐면 근을 구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 이 근을 잘 구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언더 피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차가 많이 있는 거죠. 9개의 근을 찾아야 되는데 9개의 근을 찾지 못하고 5개의 근밖에 찾지 못한다. 그래서 언더피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보니까 증분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여기에 점을 하나 더 찍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 과정에서 뭐가 생기죠? 루트가 발견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죠.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1. 그래서 2개 더. 그래서 4개가 더 발견이 되더라. 라는 것이 바로 노멀 피팅이다. 노멀 피팅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목적이 뭐죠? 9개의 근이 존재하는 것을 다 발견을 할 수 있는 증분수의 개수는 적절한 증분수의 개수는
10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100보다 좀 더 전에 뭐 97 아니면 뭐 80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50에서 100 또는 200 이렇게 해서 찾아보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증분 값을 200으로 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200으로 했으면 100개 정도에서 벌써 다 9개의 루트가 발견이 되었는데 101번째부터 200번째까지는 괜히 헛수고하는 그런 거죠. 헛수고하는 거죠. 벌써 다 근이 목적은 달성이 되었는데 뭐 한다? 계속 피팅이 너무 과하다는 거죠. 과하다. 그래서 이걸 오버 피팅이라 그럽니다. 네. 자, 목적을 달성했는데 더 또 뭐 이렇게 계속 찾아가는 걸 너무 세밀하게 증분수가 많다는 거죠. 자, 100개 정도만 해도 충분히 9개의 근을 발견했는데 우리는 200개로 해서 계산량이 많아지겠죠. 네, 그렇게 해서 오버피팅이 된다. 나중에 우리가 어디로 가면 머신러닝에 가면 언더피팅과 오버피팅의 차이점이 있는데 머신러닝에서는 예측이 목적이죠. 예측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 아주 많은 자료를 뭐 이렇게 폴리노미얼 해서 아주 복잡한 x의 9승, x의 8승 이 정도의 뭐 복잡한 고차원 그래프를 가지고서 데이터를 이렇게 잘 피팅했는데 예측을 못해요. 뭐 예측을 못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오버피팅이라 그러죠. 그리고 모델링이 너무 단순해가지고 아예 예측 자체가 많이 틀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언더피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데이터 증분수를 가지고 오버피팅, 언더피팅을 얘기했고 이제 머신러닝에 가게 되면 예측을 못하는 경우를 두 가지 케이스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언더피팅, 아주 너무 단순한 그래프를 사용했기 때문에 모델링을 사용했기 때문에 예측이 완전히 틀리는 것. 그 다음에 아주 고차원의 모델링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눠진다. 자, 그래서 다시 여기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온 학생들은 인증번호를 잘 보시고 인증해 주시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피팅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분법의 내용이 이번 시간에 하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분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분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기계가 뭘 한다? 예, 기계가 규칙을 만들어내고 또 기계가 답까지 구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머신러닝이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전문가가 사람이 규칙을 만들어내고 문제도 만들어내고 그다음 문제도 풀고 답도 구해내는 그러한 것이 바로 지식공학이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식공학에서 우리는 이제 머신러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중간 단계가 참 중요했는데 이 중간 단계가 근사화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전문가가 하지 않고 전문가가 하더라도 모델링 과정에서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뭐가 바뀐다? 모델링이 다 바뀌게 되는 거죠. 모델링이 바뀌게 되니까 이 모델링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델링의 값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조금 트러블이 있었는데 우리가 잠시 한번 세팅을 해놓고요. 보면 모델링 과정에서 우리가 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더 수월하게 해보자라는 것이 지식공학에서의 접근 방법이었고 이 수월하게 해보자라는 것들이 머신러닝에 그대로 접목이 된다. 그래서 지식공학에서 어떻게 수월하게
문제를 풀고 문제를 규칙화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은 문제를 이제 푸는 과정이죠. 문제를 답을 구하는 과정.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 답을 구할 때 우리가 fx equal 0이라는 그런 수학적인 기호를 사용했었고, fx equal 0을 직접 구하는 것을 우리가 전문가적인 방법이라고 그랬고, 직접적으로 구하지 않고 어떻게 구한다? 근사적으로 구한다라는 것이 바로 수치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 중에 두 번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이번 시간에 보면 구간법의 마지막 방법인 이분법과 그 다음에 가위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법을 이제 보게 되면 마지막에 보면 가위치법이 발생이 되죠. 이 가위치법은 어디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냐 하면요. 개방법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고, 이 개방법이 바로 어디로 간다고요? 예, 미분으로 가는 바로 그 단계고, 자, 그래서 미분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개방법에서 뭐가 생긴다고요? 우리가 경사하강법이라는 내용들이 우리가 머신러닝으로 이렇게 합류가 되더라.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2, 3주 있으면 머신러닝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텐데, 이 머신러닝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닦아놓고,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UI 디버깅 같은 부분, 그다음 콘솔 디버깅을 좀 사용해서 조금씩 이제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아, 이게 경사하강법이구나. 이 경사하강법은 어디서 왔을까? 네, 손실 함수의 오차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줄여가는 방법에서 거기에서 경사하강법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계속 찾아가다가 보면 나중에 어떤 것이 생기냐 하면 이제 딥러닝에서 편미분하는 그런 개념까지 같이 우리가 연결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6장, 7장 이런 정도까지 계속 미분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미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간단한 미분인데 뒤에 가서는 그것이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래피컬 메서드 눈으로 보는 거죠. 예, 구간법이 탄생했죠. 예, 그 다음에 증분법이죠. 증분법에서 뭐가 있었죠? 피팅 전략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0개의 점을 찍어야 될지 100개의 점을 찍어야 될지 이런 최적화 과정이 또 다른 학문 분야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수치학자들, 머신러닝 학자들이 계속 무언가를 만들어내겠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분법을 이제 보는데, 이분법은 특이하게도 우리가 구간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답을 주게 됩니다. 아, 이게 나의 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분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피컬 메서드까지 우리가 봤고요. 이분법도 구간법의 일종이다라는 것이죠. 구간법이 뭐라 그랬죠? 네, 시작 구간과 그다음 끝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조건이 뭐였죠? 시작 구간의 부호와 끝 구간의 부호가 뭐 해야 된다? 네,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구간법이라고 그러죠. 그 변화가 있으면 어디죠? 부호가 바뀌면 그 구간 안에 뭐가 있다? 근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근사화적인, 아주 상식적인 그런 접근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쭉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자, 이분법은 이 그림에서 잠시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네, 다시 번지 점퍼의 어디에 있죠? 번지 점퍼의 그래프. 그래서 0에서 200까지. 그래서 단조 증가한다 그랬죠. 단조 증가 모노 인크리싱. 그래서 단조 증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아, 이 말은 증가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뭐다? 아, 소팅을 해놓은 경우다. 그죠? 정렬을 해놨다. 작은 거, 키가 작은 거, 그 다음 큰 거, 그 다음 큰 거, 그 다음 큰 거, 이렇게 키순으로 이렇게 정렬해놨다. 데이터를 볼 때. 그래서 이걸 오름차순 정렬이 끝난
상황에서 이분법이 작동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분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분법이라는 것은 바이섹션, 영어로는 바이섹션입니다. 바이라는 것은 2로 나누다. 그래서 2로 나눈다는 말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 그림을 보면 여기에 이해가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해서 내려서 그림 옆으로 네, 이렇게 인증번호가 나타나도록 보면, 여러분들 보면 여기 보면 이걸 40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한 200 정도, 40과 200 정도. 자, 구간을 하나 만든다 그랬죠. 40과 200. 자, 40과 200이라는 구간은 잘 만들어졌나요? 구간법에서. 자, 41대의 부호 마이너스죠. 200일 때 부호 플러스죠. 잘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 사이에 뭐가 있다? 루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가려면 뭐 해야 되죠? fx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음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fx가 플러스라는 것은 양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더라. 그 사이에 0을 지난다. fx equal 제로다. 이제 fx equal 제로. 여러분들 fx equal 제로 이런 이제 용어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미분이 되니까 f 프라임 x가 0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줄거리가 이제 생기는데요. fx equal 제로, 이제 이 fx equal 제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f 프라임 x equal 제로, 이제 미분이 0이 되는 건 뭐냐? 뭐 이런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개념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용어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fx equal 제로, 예, 이런 용어를 우리가 잘 사용할 것이다. 이제부터. 자, 그래서 구간이 잘 잡혀졌느냐 물어봅니다. 잘 잡혀졌다. 구간법에서는 41대 부호 마이너스죠. 200일 때 부호, 200kg일 때 부호는 플러스죠. 그래서 부호가 체인지 된다. 그 사이에 뭐가 된다? t가 4초일 때 36을 지나는 몸무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몸무게가 우리가 그래피컬 눈을 봤을 때는 140 어디죠? 에서 150. 증분법으로 봤을 때는 어디였죠? 142에서 143 이렇게 정확하게 좀 더 10분의 1 정확하게 본 거죠. 자, 그런데 바이섹션을 본다는 건 뭐냐 하면 알고리즘입니다. 얘도 알고리즘인데 40과 200 됐죠? 40일 때 200일 때 이렇게 봤죠? 그래서 그 중간 그래서 40 플러스 200 나누기 2 240을 2로 나누면 120이죠? 120을 뭐라고 하냐면 나의 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 자, 예, 근이다. 근이라는 것은 내가 발견한 루트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120을 나의 루트다 이렇게 게스하는 거죠. 게스. 자, 일단 게스한 겁니다. 자, 이 게스가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줄 거냐 만족을 주지 않을 거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만약에 120이라는 것이 진짜 루트면 내가 억셉트 할 수 있지만 120이 루트에 많이 벗어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받아들일 수 없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상대 오차와 절대 오차가 생성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새로운 오차 개념이 여기에서 발생이 되는 곳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142와 143에 있는 루트를 120이라고 우리가 단언하면 오차가 많이 있죠. 한 20 정도의 오차는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셉트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죠. 그래서 이제 바이섹션은 어떻게 하냐면 다음 알고리즘을 41대의 부호를 체크하고요. 121대의 부호를 체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단조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만 부호가 바뀌죠? 142에서 143에서만 부호 바뀌죠? 그래서 120일 때는 정말 부호가 바뀌지 않아요. 마이너스예요. 142일 때까지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40일 때 마이너스, 120일 때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돼요?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구간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루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로우 바운드를 구간에 40
그 다음에 200이었죠. 시작 지점을 로어 바운드를 40으로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120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구간이 40과 200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구간이 120에서 200으로 구간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새로운 구간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구간이 생겼으면 이분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분법은 나의 근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주장한다고 했죠? 120 플러스 200 나누기 2입니다. 120 플러스 200은 얼마예요? 320이죠. 320을 2로 나누면 얼마예요? 160입니다. 자, 160이 나의 새로운 루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루트다. 새로운 해다. 자, 그러면 160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160을 루트로 하고 160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루트를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160을 로우 바운드나 어퍼 바운드를 바꿔버린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로우 바운드가 뭐였죠? 120일 때 부호 얼마예요? 마이너스죠? 160일 때는 부호 뭐죠?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맞죠? 왜? 143을 넘어가니까. 플러스죠? 단조 증가하는 거.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퍼 바운드가 200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죠? 어퍼 바운드가 16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에서 40에서 120 사이에 80이 그냥 날라갔고요. 맞죠? 증분법에서는 어떻게 하나씩 80번 계산해야 되죠. 근데 이분법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죠? 물론 전제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단조 증가하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팅 후에 소팅, 버블, 정렬, 무슨 정렬 있잖아요. 그 정렬에 대한 복잡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미천은 든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그러한 것들이 문제는 뭐냐? 있다면 증분법, 네, 이분법 이런 형태로 되는데 그것만 알고리즘의 복잡도만 본다면 40에서 120 이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60에서 200 날아간 거죠. 맞죠? 40이 날아간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120에서 160 새로운 구간이 발생이 되었죠. 새로운 구간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뭐 한다? 루트가 존재하니까 그 루트를 개수한다고 했죠. 그래서 120 플러스 160 나누기 2 140이죠. 나누기 2 하면 280을 2로 나누면 140. 얘를 나의 새로운 루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바이섹션은 3번 만에 어디까지 왔냐면요. 140까지 왔습니다. 되시죠? 만약에 증분법을 했다면 3번 만에 올 수가 없죠. 40에서 시작하면 40, 41, 42, 43. 43에서 이제 한창 계산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얘는 벌써 3번 만에 140이라는 값에 도달한 거죠. 만약 얘가 나를 그냥 허술하게 억셉트한다면 억셉트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바이섹션은 뭐가 줄어든다? 계산량이 줄어든다. 누구에 비해서? 증분법에 비해서. 그죠? 물론 이런 소팅 기법을 활용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네, 전제 조건이 있다. 그럴 때에는 바이섹션이 좋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그 위치 2, 그 다음에 8, 여기서 n, 요 8. 그래서 8개의 자료가 있으면 8개, 1부터 8까지 자료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땡이 하는 거죠. 반땡이. 그래서 1에서 4까지 날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찾는 게 5다 그러면 5는 어디에 있어요? 4보다 크죠. 그래서 1부터 4까지 날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4에서 8까지 됐죠. 그 반땡이 하는 거죠. 6이죠. 6이죠. 그래서 6하고 8까지 날아가는 거죠. 맞죠? 2번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5죠. 그래서 5, 3번 만에 그래서 로그 2의 n성. 그래서 우리가 n이 8이다. 그러면 2의 3승이 되니까 3번 만에 루트를 발견한다. 그래서 이분법은 5의 로그 밑이 2고
N 이렇게 해서 뭐다? 네, 복잡도가 계산 복잡도가 줄어든다. 이렇게 증분법에 비해서. 자, 그래서 좀 더 발전된 그러한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물론 소팅한다 그랬죠. 소팅은 아주 우리가 알고리즘도 많이 개발되었고 요즘에 IT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런 걸 좀 잘 이용하면 이렇게 미분법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네,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분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0과 200 계속 우리가 이야기할 거예요. 뭐 가이치법도 얘기할 거고 그래서 같이 얘기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태의 이분법이다. 자, 그래서 여기 코드가 하나 있네요. 네, 코드를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가 알고리즘을 이해했으니까 코드 부분을 구현하는 부분도 조금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시간이니까 우리가 조금 좀 디테일하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섹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코드를 한번 쭉 가져와서 이제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시작점이 있고요. 엔트리 포인트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에 메인 시작점이라는 단위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 여기에 아이섹션이랑 함수가 클래스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고, 물론 바이섹션 하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아시겠죠? 네, 로컬 미니멈 뭐 이렇게 하지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봤다시피 sin 10x 플러스 코사인 3x 이런 부분을 바이섹션을 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의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죠. 여기서 보면 쭉 올라가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러면 이런 것들은 총 몇 개? 총 9개의 뭐가 있어야 되죠? 루트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여러분들 참 궁금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단조 증가하는 구간, 단조 감소하는 구간, 단조 증가하는 구간, 단조 감소하는 구간,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뭐가 필요하다? 데이터 전 처리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바로 바이섹션에서 필요한 데이터 전 처리 과정이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냥 여기서 3에서 6라디안까지 반땡이 해버리면 뭐죠? 4.5. 맞죠? 네, 4.5. 그래서 4.5에서 여기 뭐죠? 플러스죠? 얘는 뭐죠? 뭐죠? 플러스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플러스니까 뭐 한다 그러죠? 예,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죠?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바이섹션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날아가 버려요. 맞죠? 이 부분이 날아가고. 날아가는,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아가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바이섹션은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바이섹션을 적용할 때는. 그런 소팅의 내용, 꼭 필요하다. 그래서 단조 증가 구간, 단조 감소 구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처리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증가하느냐, 감소할 때 거기서 하나 데이터셋을 자르고 그 다음에 감소하는 구간에서 또 증가하냐, 그 데이터셋을 한번 자르고 그 사이에 루트가 지나가냐, 네, 그 사이에 루트가 지나가냐 체크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바이섹션은 몇 가지의 그 포르프나 화일문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전처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인사이트로 한번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 지금은 뭐죠? 네. 40에서 200까지 하나의 근만 존재할 때만 바이섹션을 우리가 구한다라는 것이죠.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적인 알고리즘만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시작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런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섹션을 런을 시켜보면 이렇게 해서 뭔가 결과가 쫙 나타나죠. 네, 이렇게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시작 시간이니까 자 보면 루트는 이렇게 142.74. 야 얘는 142에서 143 사이 구간에 루트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증분법이었죠. 네. 물론 증분법도 더 세밀하게 오버피팅을 하면 좀 더 142보다 더 작은 수로 이렇게 시작, 그다음 143보다 더 작은 수로 더 정밀한 수로 이렇게 끝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오버피팅이라는 거죠. 계산량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얘는 구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루트를 줍니다. 자, 증분법은 루트가 존재하는 구간을 줬죠. 그런데 바이섹션은 이분법은 루트가 존재하는 구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구간을 사용하지만 루트가 존재하는 구간에 구간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근사해를 제공해 버립니다. 근사해. estimated route라는 거죠. 네. estimated route 이렇게 해서 수치해 또는 가짜 값 네, 이렇게 진짜 값이 있으니까 가짜 값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가짜 값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면 근데 가짜가 실제 아주 가깝죠. 142.73이면 네 아주 뭐 우리가 바이섹션 하나만으로도 참 충분히 뭔가 잘 이뤄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략하는 것을 조금 보면 어디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안에서 시작이 되겠죠. 네. 그래서 테스트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파이썬 콘솔 창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것을 여기에 값을 그대로 한번 적어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to라고 이제 값을 보게 되면 fm이라는 함수가 여기에 되어 있고 fm이라는 함수가 40과 200이라는 구간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fm이 m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고요. 그래서 펑션과 그 다음에 xl과 xu로 넘어간다. 로우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 넘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을 fm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콜론 xl은 40 콜론 그 다음에 xu는 200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금 만든 변수들의 값들이 저장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맥사이트라는 것은 일단 한번 100번 수행한다라는 의미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 estimated error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10의-4성 그러니까 1 나누기 1, 0, 0, 0, 0 1, 10, 100, 1000, 만분의 1 정도의 오차를 가지면 나는 괜찮다라는 거죠. 오차가 아주 실제 값보다 줄어든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이 테스트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한다? 만약에, 여기 보면, 네, NP라는 게 있어야겠죠? NP. 그리고 뭐, 판다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은 사용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씩 사용해 볼 예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NP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41대의 값, 200일대의 값, 네, 다르죠. 펑션. 그래서 테스트가, 뭐죠? XL이 얼마예요? XL이 40, XU는 얼마예요? 200.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뭔가, 한번 해보죠. 여기다가, 지금 값이 조금 잘못 나오는 것 같아요. 40. 그 다음에 여기다가 40을 한번 넣어보죠. 네. 그리고 엔터를 쳐보게 되면 펑션 값이 -5. 맞네요. 네. 자, 여기 됐고요. 안 되면 이렇게 해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40, 이건 200이죠. 200일 때 값, 펑션 200일 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40일 때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200일 때는 여기에다가 200 이렇게 해서 우리가 리셋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200.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값을 보자. 그래서 펑션 40일 때 값은 마이너스, 펑션 200일 때 값은 플러스죠. 자, 곱하면 어떤 값이 나올까?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테스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값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타나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그 값을 곱하면 마이너스가 나타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본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라고 다시 이제 물어보면 얘는 구간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었느냐? 40과 100. 자, 100이란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0일 때 마이너스, 40일 때 마이너스니까 곱하면 플러스가 되죠. 그럴 때는 뭔다? 사인이 바뀌지 않으니까 다시 구간을 설정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예외 처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iteration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100번 돈다 그랬죠. 그 다음에 xr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xr이 지금 4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ea라는 것이 있습니다. 100이라는 것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xr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는데 XR이라는 것이 지금 보면 XR old라는 게 있습니다. 자, XR이라는 것은 X라는 것은 루트를 말하는 거고요. 루트, XR, 루트를 말하는 거죠. 루트. 그래서 지금은 이제 루트를 개수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 바로 이분법이죠. 자, 이분법은 새로운 구간이 생겼으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XL 40 플러스 XU 200이죠. 240 나누기 2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XR이 뭐다? 120이 나의 새로운 루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ITR을 하나씩 더 증가시켜서 지금 ITR을 우리가 보면 1 이렇게 해서 이제 알고리즘 한번 적용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하진 않겠습니다. 자, 이 부분 당장 하지 않겠는데, 자, EA라는 것이 계산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EA가 뭐냐? 66%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될 것이 뭡니까? 120이라는 값이, 맞죠? 실제 우리가 142. 얼마였죠? 네, 뭐 예를 들어서 7이다. 그렇게 해서 오차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직접 쓰면서 그리고 실제값 142.7 그래서 그게 바로 백분율이죠. 오차의 백분율. 자, 내가 만약에 90점을 받았어. 100점 만점에. 그럼 오차율이 얼마일까? 100점 만점에 100점 마이너스 내가 받은 점수. 맞죠? 맞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죠. 곱하기 100. 100, 100 날라가고 100에서 90 빼면 그냥 10. 아, 나의 오차율은 10%구나. 이 과목 했던 거예요. 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기준점인 100이 있어야 됩니다. 100.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120이라는 새로운 루트를 발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완전히 개수죠. 근데 실제 루트를 우리가 찾아가는 과정이죠. 120 아니야. 142와 143 사이 있어. 실제 루트는. 우리는 아직 실제 루트를 모릅니다. 맞죠? 142점 얼마인데 아직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기준점이 없잖아요. 100이라는 기준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차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상대 오차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100분의 100-90 곱하기 100 해서 기준을 알고 있으면 실제 값을 알고 있으면 이걸 실제 값에 의한 오차로 해서 절대 오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 값 100이라는 값을 모르니 어떻게 한다고요? XR new 분의 XR new 마이너스 XR old 곱하기 100입니다. 자, XR new는 얼마예요? 방금 나온 120이에요. 맞죠? 그 다음 XR new 120이에요. 예, 얘는 원래 뭘로 바뀌어야 돼요? 142점 얼마로 바뀌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XR old가 얼마예요? 40. 아, 곱하기 100. 그것이 바로 지금 나타난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실제적으로 120 마이너스 지금 XRU가 120이죠. XROld는 얼마죠? 40. 맞죠? 네. 얘를 뭘로 나눠야 된다? 120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 하면 66%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상대 오차에 의한 오차값 계산입니다. 자, 근데 신기하게 절대 오차 값을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문가 시스템에 적절한 절대 오차를 사용하는 그러한 것에 우리는 기한을 해야 되는데 못 푼다는 거죠. 네, 142.7 정확한 X-truth, XT라 그러죠. 실제 근을 우리가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네. 그래서 뭐 한다? 오차 값을 계산할 때도 뭐 한다? 근사 오차를 사용한다. 되시죠? 네. 그래서 지식공학에서 참 여러 가지의 공헌을 한 것이 많은데 전문가 시스템을 배제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전문가 시스템을 배제해버리고 문제를 뭐 한다? 할 때도 규정할 때도 뭐 한다? 근사. 근사치죠? 네. 상식적인 근사. 문제를 풀 때에도, 답을 구할 때도 그냥 근사. 대충 보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예요, 전부. 그 다음에 오차를 만들 때도 있는 거를 만드는 거죠. 있는 값으로. 120 방금 만들어졌죠? 40 그냥 있었죠? 뭐였죠? 로우 바운드였죠. 네. 120분의 120 마이너스 4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대충 하니까 어때요? 오차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대충을 하되 너의 접근 방법이 그렇게 틀린 것이 아니니 뭐 한다? 너는 틀렸다. 그렇지만 다시 해라. 그래서 뭐 한다? 시행착오법입니다. 반복을 한다는 거죠. 이제 반복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반복이라는 것은 뭐냐? 오차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코스트 함수가 나오는데 이 코스트 함수가 이제 오차 함수와 오차 함수에서 코스트 함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오차 함수에서 뭐가 나온다? 코스트 함수가 나오고 코스트 함수는 뭐 한다? 상대 오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코스트 함수도 상대 코스트 함수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된다? 제일 처음에는 엉뚱한 값이 나와요. 엉뚱한 값이 나오니까 계속 뭐 한다? 너의 접근 방법, 알고리즘은 괜찮은 것 같으니, 너의 접근 방법이 같으니, 다시 한번 해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계속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뤄볼 것이다. 라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뭐 경사하강법의 기초가 된다.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테스트를 해보게 됩니다. 펑션 이렇게 해서 네. 테스트를 이제 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왜 했느냐? 그래서 방금 여기 보면 원래는 이렇게 해서 네. 실제값이죠. 근데 얘가 이제 실제값을 대체해요. 네. 대체하죠. 네. 그래서 실제 오차는 15% 나타나지만 상대 오차는 66% 나타난다. 라는 거죠. 네. 자, 오차도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값을 우리가 한 번 더 계산하게 되죠. 그래서 펑션 값을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자. 펑션이란 값이 여기 있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fm이었나요? fm은 이거고, fm의 xl 한번 넣어볼까요? 이제 어떻게 나타나나요? 이제 여기에다가 36을 빼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죠.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고, 네, 이렇게 이제 되네요. 네. 자, 그래서 fm을 사용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 조금 테스트를 이런 형태로 바꿔서 해보자. 이거를 fm으로 바꿔보고, 이것도 fm으로 바꿔서 해보자. 테스트를 해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xl이 지금 뭐 몇개예요? 40, 그 다음에 xr은 얼마예요? 120. 이런 형태가 됐죠? 자,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자, 이제 우리가 뭔가를 이제 바이섹션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죠. 조금씩 요 에러가 있었는데, 한번 여기에 보면,
이런 형태, 자, 여기 했습니다. 이 그림에 우리가 내용들이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40과 200, 40과 200 했죠? 네, 40과 200. 자, 그럼 40과 200에서, 바이섹션은 뭐죠? 구간이 생기면 뭐 한다고 그랬죠? 딱 절반, 40 플러스 200. 240 나누기 2, 120이죠? 120을 나의 루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장하는 거죠. 주장했죠. 자, 그래서 이제 40, 주장해서 주장이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이죠. 왜? 66%의 에러가 발생했기 때문에. 물론 상대 오차가 있기 때문에, 뭐, 상대 오차지만 그래도 66%야. 너는 오차가 너무 많아. 안 돼. 루트가 안 돼.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하는가? 41대 부호, 그 다음에 121대 부호 체크한다고 그랬죠? 자, 41대 마이너스, 121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죠? 플러스죠? 방금 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자, 플러스라는 건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간다? 이 사이는 뭐가, 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구간법입니다. 부호가 바뀌어야 뭐가 된다? 그 사이에 루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40과 120에서 로우 바운드가 40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우 바운드를 120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구간이 새로 생기죠? 새로운 구간 120과 200이라는 구간이 새로 생성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뭐죠? 테스트가 0보다 크죠? 0보다 크다는 말은 41대 부호, 121대 부호 곱해보니까 부호 변화가 없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플러스다. 플러스일 때 뭐 한다 그랬죠? 뭐 한다 그랬죠? 네. 방금 내가 만든 XR이 뭐가 된다? 로우 바운드가 된다. 120이 로우 바운드, 40을 대체해버린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알고리즘의 핵심이 된다. 그래서 XL 값이 뭐가 된다? 120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고, 자, 그러면 이 구간이 새로 만들어졌죠? 120이라는 구간이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에는 보면, 이 부분이고요. 여기는 뭐죠? EA. EA가 얼마였죠? 아까 계산한 게 approximation error죠? 자, 그래서 approximation, 에러 자체도 approximation을 씁니다. 근사 오차를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ES는 뭐죠? satisfied error가 있죠. 66은 0.00001보다 작나? 물어보죠. 아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펄스가 나타나죠. 네. 자, 그리고 이터레이션은 한 번이죠. 한 번이고 맥사이클은 얼마였죠? 100이었죠. 펄스죠. 두 개 중에 하나는 true가 되어야 뭐가 되죠? 여기가 true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근데 둘 다 false죠. false면 false입니다. 자,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if 문이 네, false니까 밑에 있는 브레이크 문을 수행하지 않죠. 브레이크 문은 왜 있냐? 화일문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쭉 보면 화일문을 벗어나지 못한다.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무한 루프인데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여기 와서 뭘 한다? XR이 XR 올드가 되는 거예요. 지금 XR 값이 120이죠. 120인데 XR 올드 값이 뭘로 바뀌어요? 40에서 뭘로 바뀌어요? 120으로 바뀌는 거죠. 됐죠? 자, 그럼 120과 뭘 하는 거죠? 네. XU는 뭐죠? 네. XL은 120이죠? 네. 그래서 XR이 120 플러스 200. 얼마예요? 320이죠? 320 나누기 2는 얼마예요? 160. 자, 그래서 160이라는 값이 나타난다. 됐죠? 자, 이분법이라는 것은 바로 얘가 이분법이에요. 얘가 이분법이에요. 이분법. 한 문장이지만 그 사이에 많은 의미가 있죠. 네. 자,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적용했으니까 제 반복 횟수를 증가시키는 거죠. 2회. 자,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네. 네. 우리가 보면 approximation error 계산한다고 했죠. approximation error가 뭐였죠? EA는 뭐죠? XRU. 새롭게 나온 XRU. 새로운 나의 근이다. 160이죠. 160. 얘가 뭐죠?
로우 바운드 뭐였죠? 120. 네, 이렇게 해서 네. 그 다음에 뭘로 나눠준다? 160으로 나눠주죠. 곱하기 100. 자, 그러면 이 approximation 에러, 에러 자체도 뭐한다? 근사 에러를 사용한다. 자, 그래서 25%예요. 자, 그러니까 160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너무 에러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으니. 자, 테스트는 뭐예요? 엑셀은 뭐예요? 100. 자, 여러분 보시면,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여기 보면, 지금 엑셀이 120이죠? 네. XR은 얼마예요? 160이죠. 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120 곱하기 네. 그 다음에 이제 FM이죠. 네. XR 이렇게 해서 이게 160이죠. 160 곱하기. 자, 그러면 마이너스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로우 바운드가 120이고 지금 어퍼 바운드는 어디죠? 200이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네, 160이라는 게 생겼죠. 자, 160이 억셉트 될 수 있나? 없다 그랬죠. 열심히 구했는데 억셉트 안 돼. 그러면 뭐 한다? 구간을 바꿔버려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160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리냐 하면 로우 바운드를 쓸 건지 어퍼 바운드를 쓸 건지 결정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20일 때 그 다음에 XR일 때 어떻게 부호를 비교해보면 마이너스는 플러스죠. 그럼 곱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이번에는 그 사이에 뭐가 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가니까 뭐가 된다? 부호가 바뀐다라는 거죠. 부호가. 그 사이에 뭐가 있죠? 루트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60에서 200 사이에 루트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가 된다? 120이 어퍼 바운드가 아니라 160이 어퍼 바운드가 된다. 라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할 때의 한 개의 근을 찾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 개의 근이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더라. 마이너스니까 XU는 뭐죠? XU가 뭐였죠? 200. 이 XU가 뭘 바뀌죠? 네. 160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XL은 얼마예요? XL은 120. XU는 얼마예요? 160. 자, 120과 160 사이에 뭐가 근이 있다라는 거죠. 이분법은. 자, 그래서 여기서 체크해보니 얘도 지금 만족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브레이크를 만나지 못하고 XR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XR 올드는 뭐가 되냐면 160이 올드가 되는 거죠. 됐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새롭게 이분법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뭐가 되냐면 120과 160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네. 로우 바운드는 120, 어퍼 바운드는 160 이렇게 되죠. 됐죠? 자, 그러면 새로운 루트를 그러니까 120과 160 새로운 구간이 발견되었으니 120 플러스 160 하면 어떻게 돼요? 280 나누기 2 하면 140. 자, 그래서 이분법이 바로 이겁니다. 140이 나타난다. 140 나타났으니까 이게 이분법이니까 하이트. 알고리즘의 세 번째 알고리즘이 됐다. 됐죠? 그러면 approximation error는 뭐예요? approximation을 우리 계산할 수 있죠. XR new 뭐죠? XR new가 뭐예요? 140이죠. 맞죠? 그 다음에 뭐죠? XR old 맞죠? XR old가 뭐였죠? 처음에는 네, XR 40에서 200. 다시 한번 볼까요? 40에서 200. 그래서 40 플러스 200 나누기 120이었죠? 네. 120이었고 그래서 120이 로우 바운드였고 120에서 뭐 했죠? 200 사이에서 뭐 했죠? 120 플러스 200 320 나누기 2 160이었죠? 160이 뭐였죠? XR 이게였죠. 이게 됐는데 그래서 160과 200을 비교해 보니 뭐가 된다? 네. 160이 뭐가 되죠? 어퍼 바운드가 되는 거죠. 어퍼 바운드 됐고 XR 올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160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나누기 140. 근데 여기 보니까
MPABS라는 것이 여기에 사용이 되겠네요. 오차 마이너스 값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니 이런 형태로 E의 값을 계산하니까 14%야. 자세히 보세요. 66, 25, 14. 반복하면 할수록 뭐가 적어져요? EA, 근사 오차가 줄어드네. 오차가 줄어드는 건 좋은 현상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이렇게 근사 오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뭘 한다?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근사 오차를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검증이 되는 것이 바로 이분법, 그 다음에 폴스 포지션, 그 다음에 뉴턴 랩슨 메서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오차 값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이 구현되더라. 자, 그래서 테스트를 이제 다시 해보게 됐죠. 네, 테스트는 여기는 FM하고 여기는 FM. 자, 누구를 비교해 본다고 했죠? 네, 그래서 120과 140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값은 어떻게 되죠? 0.04. 자, 마이너스, 120일 때 마이너스죠. 140일 때, 아직 140일 지나지 않아, 141을 지나지 않았죠.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나오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네, 어떻게 한다? 140이 로우 바운드가 되고, 그 다음에 160이 어퍼 바운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루트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 분법이다라는 것이 되십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반복을 하면 한번 돌려보죠. 네.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 21번. 네. 우리가 지금 4번, 3번, 4번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21번 돌리면 루트가 142.73 정도로 이렇게 루트를 찾아주고 실제 루트랑 많이 떨어진지 안 떨어진지 이제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보면 F 값에다가 넣어보면 이 루트를 넣어보면 4.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아주 0에 가깝죠. fx 이퀄 0을 만드는 xr을 찾는 거죠. 지금 그 단계라 그랬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fx 이퀄 0을 만들 때 네, 근사오차를 사용했고 네, 근사오차 사용했고죠. f'x로 넘어간다 나중에 네, f'x 이퀄 0을 만들 때도 근사오차를 사용하겠죠. 네, 그렇게 따라가는 것들 여러분들 잘 우리가 팔로우 해 주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 프린트 그 다음에 에러는 보면 estimated error EA입니다. EA 아까 말씀드렸죠. EA가 얼마죠?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죠. 얘는 ES stop error 또는 satisfied error 이 정도의 에러가 되면 10의 마이너스 4승분의 1이었죠. 10의 4승분의 1이었죠. 네. 얘는 얼마예요? 얘는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과 같죠. 10의 4승이 뭐죠?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고 얘는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에요. 1보다 작죠? 그러니까 스탑합니다.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얘는 여기서 벗어났을까요? 여기서 벗어났을까요? 물어보게 되면 요 조건을 만족해서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21이니까요. ITR이. 맞죠? 자, 그래서 중단 조건이 바로 여기서 발견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인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 바이섹션보다 훨씬 더 좋아질까? 아니면 조금 더 좋아질까라는 이제 폴스 포지션을 가위치법 알고리즘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위치법은 이제는 바이섹션은 이렇게 나누죠. 직선인데 90도로 이렇게 내려가는 직선. 그렇게 보시죠. 왜 구간이니까 40, 200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가위치법은요.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내려가요. 직선인데 기울기가 있어요. 자, 이제 기울기가 나타나는 거죠. 기울기가 뭐라 그랬죠? 평균 변화율에 반응 거다. 그래서 참 신기하게 fx 이퀄 0을 만드는
x를 찾을 때 뭐가 필요하다? 평균 변화율이 사용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어디 갔냐 하면요. f'(x) 이꼴 0을 만들 때 뭐가 필요하다? 순간 변화율이 필요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미분이고요. 그것이 바로 머신 러닝에 인클루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 우리가 이제 상세하게 보려고 하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 다음 주 시간에 우리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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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유튜브와 이제 KCMS 두 개 중에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은 조금 유튜브가 여러분들 그 쿼터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떨 때는 KCMS, 어떨 때는 유튜브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거 잘 확인하시고요. 어제는 이게 녹화가 되지 않아서 제가 다른 분반 거를 올렸으니까 어제 저번 시간 저번 바로 저번 시간 거는 다른 분반 거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컨버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버팅으로 하겠습니다.